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고요? 목표 관리해야지. 여러분들 고1 때 진로가 없는 상태에서 고2를 맞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표 관리가 되겠습니까? 무슨 대학을 갈까? 무슨 전공을 가야 될까? 정도는 중3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대학 수준에 맞는 맞춤식 학습 전략, 공부 전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공부 전략이 나와서 그 공부 전략, 극강의 난이도, 극강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가?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가? 어떤 시간대가 가장 나한테 무슨 과목을 했을 때 가장 맛있나? 이런 거조차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극강의 공부 전략과 학습 전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는 듣는데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 가는 애들이 꼭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 비법 뭐니? 두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해. 하나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대요. 여러분들 안 믿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수준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칠리딩을 해요. 칠리딩. 적어도 7번 정도는 교과서를 읽어내요. 왜? 그 교과서 내에서 학습 목표, 절차라는 게 다 보여지거든. 제시되고 있는 방향이 다 거기에 있거든. 근데 심지어 내가 표현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언어, 어휘, 단어들을 찾아내거든. 개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학습이에요. 단어 학습입니다. 공부의 시작은 개념이에요. 개념을 찾아내는 거예요. 개념을 찾아내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을 못하고 있어. 그게 어떻게 개념이 잡히죠? 인수분해에서 인수라는 아이를 내가 설명을 못하는데, 인수분해에서 분해라는 아이를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함수라는 아이에서 함수라는 아이를 내가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함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무한함수, 유한함수를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것이 개념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각 교과별로 단어 학습이에요. 단어장 정리입니다. 영어만 단어장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과목이 단어장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내 거로 만들고 내 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된 것이 알고 있다로 표현하려면 설명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간결할수록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정말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이에요. 똑같은 것도 냅다 어렵게 설명하는 선생님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사람들 연구 안 한 거예요. 탐구까지는 했겠지. 근데 연구까지는 안 한 거야. 그런데 EBS 선생님들 중에서 혹은 메가스터디 선생님들 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쉽게, 심지어 거기다 웃기기까지 해. 유쾌한 언어를 쓰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각종 예시들을 들면서 비교해가면서 설명해주는 아주 간결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종종 몇몇 분들은. 멋진 거죠. 저는 그 선생님들 1년에 몇백억 매출 올린다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그 어려운 걸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 그 정도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이제 직업에 귀천 없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없냐라고 얘기하냐면 귀천이 왜 없냐? 교사하면 돈 버는 직업입니까? 소위 말하는 명예직 같은 거 아닌가요? 안정적인 명예직 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EBS 강사들, 메가스터디 강사들 보면요, 몇십억, 몇백억 버는 친구들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면 이거는 전문직이죠. 어떠한 직업이든지. 근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빚더미에 있는 친구들 저 많이 봤는데, 제 주변에도. 의사하면 다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하면 다 돈 버나요?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직업의 귀천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직업을 전문화시켰을 때 전문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의 축적은 언제든지 극강으로 올릴 수 있다. 저는 이거 확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업 돈 못 벌어 라고 하는 이 어른들의 쓰잘데기 없는 오지랖 절대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거 아이들한테 편견 갖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아이가 물어보는 단어 찾기 뜻 알려주면서도 설명이 어려워서 아이가 알아들을까 의심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수분해라는 아이를 네이버 검색창에다 검색해 보세요. 입다시만큼 나와요. 입다시만큼 나오는 것을 한 줄로, 두 줄로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어휘력이 필요하다. 어휘력이 뒷바탕이 되는 것이 독해력이다. 그 긴 문장을 빠르게 독해를 해서 내 어휘로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공부 역량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독서력과 독해력과 어휘력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긴 문장을 축약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저 같은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인수라는 아이는 뭐냐? 제시되고 있는 자연수가, 실수가. 근데 인수라는 아이는 소인수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인수가 큰 부등호를 갖고 있는 거야. 분해는 뭐니? 좌변과 우변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과정과 결과 값이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기 위함이냐에 대한 기준이야. 인수분해란 그런 아이야. 신동아라는 아이는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30은 5 곱하기 6으로 부등식, 방정식처럼 보이잖아. 좌변 30은 우변 5 곱하기 6 나오잖아. 5와 6은 인수야. 맞죠? 근데 소인수도 인수에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안 그랬다고 했어요? 포함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소인수는 대체 뭐가 있는데? 6을 구성하는 2와 3이라는 아이가 소인수 아니야? 맞죠? 그럼 30은 5 곱하기 6 서술형 문제입니다. 인수를 모두 찾아내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5와 6만 써요. 그러면 이건 부분 점수 감점되죠. 2, 3, 5, 6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개념을 내 거로 만드는 그 과정. 이거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해력, 어휘력.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력이 없는 상태에서 독해력과 어휘력이 만들어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진심입니다. 글을 못 읽어내는데 어떻게 공부 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과와 비교과, 내신과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는 왜 관리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는 거냐?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갑시다. 수시와 정시라는 아이가 있어. 맞잖아요. 이 정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능, 이 수능을 대비한 것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맞잖아. 자, 그럼 수시는 뭐야? 네 가지가 있어. 1번 교과전형, 2번 학생부 종합전형, 3번 논술전형, 4번 실기전형. 실기전형은 예체능 하는 애들 보통 은미책 미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실기 영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은.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미술 쪽 참고하세요. 음악이나 체육 쪽 영역은 아직, 특히나 음악은 90%, 80%, 90% 이상이 실기예요. 그래서 10% 남짓의 내신 반영 각 학교마다 전공마다 조금씩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내신 반영 비율을 거의 안 봐요. 그래서 한예종 정도 수준 간다라고, 서울 예전 정도 수준 간다라고 했을 때 전문학원들 가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실기에 집중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실용음악을 공부해. 근데 실용음악을 공부하는데 내가 내신 영역이 조금 강력해. 그렇다면 저는 그런 아이들 서울대 작곡가를 추천해줘요. 어차피 실용음악 배우거든. 그런데 서울대 출신의 작곡가를 나온 아이냐? 아니면 서울 예전에 실용음악 출신이냐?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 능력, 공부 역량이 갖추고 있다면 수준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아이를 봤거든. 공부가 좀 되는 아이인데 학원에서 음악 쪽으로, 실용음악 쪽으로 갈 건데 뭐라 공부하냐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공부를 때려치는 애가 있고, 고1짜리 아이가 있어요. 지금 그 상태, 그놈의 새끼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궁금은 하지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자, 논술은 누가 가는데? 여러분들, 논술은 누가 가지? 상식이 풍성한 놈들이 가는 거지. 전문 분야, 전문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놈들이 가는 거지. 특히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사고력이 좋은 애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논술 전형이 앞으로 높아질까 낮아질까? 무조건 높아지지. 왜? 고교학점제를 아십니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고교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서 내가 어떤 진로에 합당한지 그 진로에 합당한 진로 선택 과목을 결정해서 1학년 때서부터 내 마음대로 진로 선택 과목을 결정해서 학점을 이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순서가. 그렇다면 그것은 뭘 의미해? 대학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나는 진로가 있잖아. 목적성을 갖고 있잖아. 목표와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스러운 전문가 영역으로 나는 집중할 수 있네? 그러면 내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분야 혹은 상식 영역까지 넓어진 아이들의 전유물이에요. 이 영역이 고교학점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무조건 논술 전형은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려대일 거예요 아마. 고려대랑 서울대가 이 논술 전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늘어날 걸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교과 전형은 뭔데? 이 교과 전형은 사실은 수시 영역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이거는 내신과 수능 최저를 봐요. 내신도 공부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돼.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람 잡는 전형이죠. 현재 수시와 정시와 모든 반영비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뽑는 그 전형이 교과 전형이긴 해요. 그런데 센 대학,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서는 전형, 교과 전형을 많이 뽑을까 적게 뽑을까? 전체 196개 대학에서는 평균으로 따지자면 얘가 제일 많아. 두 번째로 얘가 많고 세 번째로 얘가 많아. 그런데 센 대학에서는 얘가 많을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조건 1등이에요. 제일 많아요. 왜? 꿈이 있는 목적성과 목표를 갖고 있는 꾸준하게 무언가를 집중한 놈을 우리가 소위 그것을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공 적합한 아이를 뽑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일반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 전형을 대부분 뽑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왜? 내신이 안 잡혔어? 죄송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생활기록부라는 걸 보는 거잖아. 이 생기부가 바로 꿈이잖아요. 내 진로잖아. 내 진로 활동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의미하잖아. 그런데 교과 전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만 본다니까? 생활기록부를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꿈이 있든 없든 꿈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는 제법 하는 놈들 얘네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전공 적합성과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지. 그래서 저는 이게 정시 영역인 것이지 수시 영역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을 들여다보면 내 꿈이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래서 이거는 수시 영역에 맞다고. 제 기준은 그렇다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신 반영과 수치, 수능의 최저 비율을 보는 교과 전형은 센 대학, 좋은 대학에서는 많이 뽑지 않아요. 그렇다면 센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센 대학을 가는 놈들은 대체 누군가? 걔네들이 누구냐? 일반고 애들은 분명컨대 아닐 거예요. 국제고, 영재고, 과고, 자사고에서 2, 3, 4등급, 5등급 하는 애들이 대부분 센 대학에 교과 전형하는 경우예요. 그럼 나머지 일반고의 아이들은 교과 전형 간다? 그러면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들을 간다? 목표를 한다? 이 정도 기준일 겁니다. 이해되셨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꿈, 내 진로에 대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교과 인정을 하겠다. 교과 인정을 우선순위로 자기주도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해?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니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반영 비율은 줄지는 않을 거예요. 늘면 늘었지. 고교학점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다.